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커버드 콜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많이 주는 애들은 1년에 배당금으로만 100% 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만 투자하면 원금 뽑고 그다음부터는 달러 자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커버드 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A와 긍정적인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 투자자는 A 입장에서 보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자, 현재 100달러짜리 주식을 A가 보유하고 있는데 B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나한테 지금 5달러 주면 한 달 후에 내 주식 11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너는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나한테 지금 프리미엄 5달러만 주고 나중에 110달러에 사가. 그럼 나중에 많이 올라 있으면 네가 훨씬 이득이잖아. 근데 앞날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입니다. 일단은 살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게 맞고요. B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달 후에 주식이 12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120달러에 사야 될 것을 110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10달러 이득입니다. 단지 내가 5달러 프리미엄을 미리 줬으니까 그건 빼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5달러 이득을 볼 겁니다. 120달러까지 간다면 말이죠. 자, A 입장에서 5달러 프리미엄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이 돈으로 분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분배금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이 프리미엄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주식을 팔아버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년에 100%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투자자들 또 난리 날 거잖아요. 야, 너 이만큼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배당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일이 어쩌다 한두 번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주가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몸집이 계속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많이 준다고 하면 받을 때는 기분 좋죠. 뭔가 꽁돈이 생긴 거 같고 수익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주식을 팔아줘 주는 거였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한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애초에 적당한 배당을 주면 주식을 팔아버릴 가능성도 낮겠죠. 우리는 A 입장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A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주가가 무한 횡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한 푼도 못 벌었을 것을 프리미엄으로 계속 돈을 벌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도 프리미엄을 받은 만큼은 손실이 만회될 테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주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주가가 횡보나 하락할 때는 나는 더 이득을 보겠죠. 문제는 주가가 급등해 버릴 때입니다. 자, 만약에 100달러에서 200달러가 되면 B는 110달러에 이 주식을 전부 다 사버리겠죠. 프리미엄 받은 것을 감안해도 A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2배 먹은 건데 고작 5달러 프리미엄을 받자고 내가 200달러짜리 주식을 110달러 헐값에 넘겨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커버드콜 상방이 막혀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뭐 2배, 3배, 10배가 올라도 나는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수익은 프리미엄을 지불한 사람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애초에 급등이 예상되면 커버드 콜이 아닌 본주를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닌데? 주식이라는 게 급등한다는 보장도 없고 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버드 콜도 괜찮습니다. 커버드 콜이 무조건 쓰레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테슬라 커버드 콜 ETF인 테슬리를 보시면요. 연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막 120%, 130% 가까이도 갔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1년에 거의 1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운 좋게
들어갔으면 1년 만에 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나는 이미 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야말로 앞으로 나오는 분배금은 달러 자판기가 되는 거고요. 꽁돈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도 원금도 일부 남아있을 테니까 그 원금 플러스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생각하면 이만큼 꾸린 게 없어 보입니다. 원금 회수를 빨리 하면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의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건데 프라이스 리턴은 말 그대로 주가만 보는 겁니다. 배당금은 생각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성만 보는 거죠. 테슬라가 상장한 2022년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테슬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7%, 반면에 본주인 테슬라는 1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국민 ETF를 할 수 있는 SPY, 자, 얘는 64% 수익이 났고요. QQQ 106% 수익이 났습니다. 프라이스 리턴만 보면 테슬라는 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마어마한 배당을 줬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토탈 리턴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죠. 그런데 토탈 리턴으로 봐도 테슬라의 수익률이 47%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는 배당이 없으니까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50% 그대로 나왔고 SPY 71%, QQQ 110%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고 그것을 전부 다 재투자해도 결과적으로 테슬라 본주를 못 이겼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SPY, QQQ의 수익률조차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테슬라의 배당금을 아무리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회수했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테슬라에 투자할 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했으면 분명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배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커버드 콜 ETF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다, 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절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손익통산이 되잖아요. 미국 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밖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22% 내잖아요. 자, 그럴 때 손실이 많이 난 이런 커버드 콜 ETF를 팔아버리면 손익통산이 되니까 세금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이미 나는 원금 회수를 했으니까 아예 아무 주식이나 안 사고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이 나오면요,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이 생깁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자신한테 맞고 안 맞고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나한테 맞는지 종목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겠죠.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